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9일 마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삼성전자에 관련돼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했어요. 어제도 조용했고, 오늘도 조용했는데, 일단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은 조용한 움직임이 뭘까? 라는 의문으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 올랐던 이유가 실적이 생각보다 덜 나빴고 4분기랑 내년에 대한 실적 전망이 밝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사실 아직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목요일쯤에 있을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아마 그때를 기점으로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4분기 이후에 삼성전자의 EPS가 상향 조정이 되느냐. 이제 이것, 그러니까 지금 뭐 3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랑 내년에 컨센서스가 이전 컨센서스보다 높아지느냐. 이제 이것이 삼성전자를 다시금 지금 5만 1,000원대에 와 있는데 그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느냐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보통 이게 실적이 나오면은 다들 뭐 막상 실적 좋게 나오면 또 이벤트 소멸 아니냐 할 텐데, 이벤트 소멸로 대충 뭐라 해야 될까, 심할 칠만한 종목들이 있고 아닐 만한 종목들도 있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가 4분기 이후에 실적이 좋을 거라고 하는 거는 이벤트 소멸은 아니고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새로 생기는 거지. 이벤트 소멸은 3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예상이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더 올라가겠지, 이게 아니고 그게 이벤트 소멸인 거고, 3분기는 뭐 실적이 그나마 좀 덜 나쁠 거고 4분기부터는 좀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새로운 기대감의 생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또한 뭐 미국처럼 실적 장세로 들어갈 확률이 높은데, 근데 우리나라는 뭐 미국처럼 뭐 실적 하나로 뭐 대기업이 막 8% 9%막 날뛰는 뭐 이제 그럴 만한 시장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근데 뭐, 근데 이번에는 실적 시즌이 또 다른 실적 시즌과 또 뭐가 다르냐? 실적이 어느 회사가 얼마나 좋게 나왔냐를 보는 게 아니고 얼마나 덜 나쁘게 나왔냐에 대해서 봐야 되는 때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저번에 마이크론도 예상보다 덜 나쁘게 나와가지고 많이 올라왔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에 대한 교훈으로 덜 나빠도 어, 오를 수 있다라는 거. 나쁘다고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나 뭐 전년 대비 뭐 분명히 나쁠 수 있어요. 왜냐면 미중 무역 분쟁으로, 그러니까 미런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들은 그 영향이 꼭 미중 무역 분쟁 때문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뭐 삼성전자나 이제 그런 대기업 같은 경우들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피해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이 미중 무역 분쟁 대비해서 뭐 나빠졌다 하더라도 얼마나 덜 나빠졌느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지. 딱 속보 떴을 때 속보 떴고 야 삼성전자 영업실적 기대 이하래 매도, 이게 아니고 기대 이하가 마이너스래, 전년 대비 마이너스래라고 했을 때 바로 매도, 이게 아니고 컨센서스 대비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 지금 오늘 갑자기 뜬금없는 이 타임에 국채 금리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도 아니에요,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낮아서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 외국인 돈 나간다, 이제 이런 그 뉴스 엄청 많이 나왔어요. 뭐 한경에서도 나오고 네이버에서도 나오고, 뭐 네이버도 뭐 한경 거 가져오는 거겠지만은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왔는데, 사실 뭐 기준금리가 역전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금리가 역전된 건 중요하지만 기준금리가 역전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준금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준이에요. 근데 각 나라마다 기준이 달라요. 미국은 리보 금리를 취할 때도 있고, 또 영국도 런던 은행 간 은행 이자를 가지고 기준금리로 칠하고, 우리나라도 콜금리, 그 다음에 뭐 저쪽 같은 경우는 자기 달러와 유로 달러와의 그 차이를 기준금리로 쓰는 나라도 있고, 기준이란 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금리가 역전되었다라는 것에 주목할 게 아니고, 각 나라의 그러니까
같은 만기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라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은 코픽스로 쓰는데 예전에 콜금리였거든요. 콜금리는 0. 몇몇 초 만에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금리이기 때문에 만기는 초단기다. 대신에 런던 은행 간 금리는 초단기긴 하지만은 그 각각의 만기가 다 다른데 이거를 다 동일선상에 볼 수 있는 게 국채예요, 국채. 만약에 10년 만기 국채.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어 만약에 독일이라고 칩시다. 독일 입장에서 미국한테 10년 동안 돈 빌려줄 때랑 한국한테 10년 동안 돈 빌려줄 때 당연히 한국한테 더 많은 이자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그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받는 게 채권이고 국가한테 빌려주는 거는 국채죠. 그래서 그 같은 10년 만기 국채의 금리가 누가 더 높고 낮느냐 이 차이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2019년 8월 16일 날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10년 만기 기준입니다. 1.17이었고 같은 8월 19일 날 미국의 금리를 보면은 1.75예요. 1.75 대 1.17. 그러니까 0.5, 0.6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1.77, 1.78 정도 되고 미국이 1.84, 그러니까 0.06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0.6 정도 차이 나던 0.6%포인트가 차이 나던 금리가 0.06%포인트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금리 기준금리의 차이는 여전하지만 실제로 한미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완화가 되고 있는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게 맞고 아직까지는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은 맞아요. 근데 이 역전 현상이 언제 풀릴 수 있느냐가 수요일날 새벽 3시, 그러니까 아니죠.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은 목요일날 개장하기 직전, 그때에 FOMC가 열리는데 그 이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할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 거고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은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움직일지 이게 과연 플러스로 돌아올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게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이 미국의 국채 수익률보다 높아지면은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된 건데 또 불구하고 분명히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되었다는 뉴스는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진짜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다들 기준금리만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거만 보고 하는 건데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지만 이제 환율이 어디까지 떨어질까? 아마 이게 한미금리 역전 현상이 다시 해소가 되면은 한 1150원 밑으로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때쯤 돼야 외국인도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외국인이 현물보다는 최근에 선물 쪽에 계속 사고팔고 움직임이 더 많고 현물에 대해서는 매수 매도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물 시장에 좀 동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또 삼성전자 원 플러스 콜 이후에 외국인 수급이 얼마나 들어올지 또 이에 대해서 낙수 효과가 얼마나 벌어질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아침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